예, 안녕하세요. 한국 에스리에서 솔루션 마케팅을 맡고 있는 권영기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웨비나는 4차 산업혁명과 GIS 웨비나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GIS를 활용한 공유와 협업 모델을 데모와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웨비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웨비나는 한 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이제 웨비나 내용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본은 참석자분들에게 다 공유가 될 예정이며 향후 저희 웹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 박스를 통해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터치하면은 여기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는 웨비나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답변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발표 자료와 요약 자료를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리뷰할 내용은 협업인데요. 저희가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시대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전략인데, 이제 데이터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모든 회사의 조직 내 구성원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분석 내용 갖고 협업을 통해 이제 개선을 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스토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GIS가 어떻게 협업을 이루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협업이 무엇인지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딜로이트 컨설팅으로 인하면 협업은 직원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는 딜로이트는 협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수치화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이 협업할 경우 생산성이 15% 증가하고 업무의 질은 73% 향상돼 직원당 연간 한 2,0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220만 원이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정립된 협업 전략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사보다 평균 2배 더 성장할 수 있고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4배 더 높다고 연구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진정한 협업을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그 협업은 반드시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둘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 아이디어로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조직 내에서 최고 수준의 협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또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그것들은 이제 사무 공간의 설계, 그러니까 사무 공간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문화와 거버넌스, 회사 내의 정책이나 문화, 그리고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에 초점을 맞춰 오늘은 기술에 초점을 맞춰 얼저스 플랫폼이 어떻게 협업을 향상시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협업에 대한 마찰을 줄이고 아이디어 교류를
활성화시켜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이는 사람과 정보를 쉽게 찾게 하고 적절한 통찰력을 공유하며 협업을 위한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쉽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IS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기업의 협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S3의 세 가지 핵심 기술인 ArcGIS Enterprise, ArcGIS Hub, 스토리맵을 통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rcGIS Enterprise는 이제 기업 내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요. ArcGIS Hub는 커뮤니티와 협업, 지역사회와 협업을 이루게 하고, 그 스토리맵은 이해관계자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정보를 더 설득력 있게 이제 전달하는데 써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데모를 통해 ArcGIS Enterprise가 어떻게 협업 환경을 만드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예술 엔지니어 김동균입니다. 네, 첫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ArcGIS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검색하고 공유하고 또 다른 기관의 구성원들 간의 협업을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검색 기능인데요. 저희가 모든 컨텐츠를 모든 사용자가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공유한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검색 기능은 단순하게 쉽게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린이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그런 서울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대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오산시나 화성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어린이집이라고 검색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미 플랫폼 위에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화면은 지금 한국예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ArcGIS 온라인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진 대피소 및 실시간 지진 정보라는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도 뭐 제가 따로 구성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이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면 이 국내 지진 대피소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의 국토부 산하에 있는 그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V월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지진이 났던 그 지역으로 포항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지진 대피소 같은 경우는 V월드 컨텐츠를 가지고 바로 서비스로 추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지진에 대한 그 탄성 파일 탐색 자료는 USGS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웹맵이라는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검색 기능만 이용을 할 수 있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화면도 마찬가지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공유 같은 경우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유를 하지 않아도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기관 혹은 나만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웨비나 때 보여드린 컨텐츠인데요. 이 삼성동의 개발 전후 비교를 제가 이 새로운 신이라고 해서 저희 웹신이라는 유형으로 제가 컨텐츠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콘텐츠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만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콘텐츠를 지금 보시는 공유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유를 해주셔야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다른 콘텐츠들을 활용하는 사례처럼 따로 공유를 기능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이제 뭐 따로 구성이나 이런 기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공유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 혹은 내 기관 혹은 기관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 안에서도 부서라든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으로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기능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 보안 범위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롤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 영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진행하고 있는 웨비나에 대한 내용 때문에 제가 만든 콘텐츠를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서 필요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실제로 마케팅 부서에서는 공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룹을 생성해서 이 마케팅의 담당자를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웨비나라는 그룹을 제가 생성을 했고요. 이 웨비나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사용자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장과 저희 기술지원팀 부서장을 초대를 했고요. 마케팅 부서장은 이 그룹에서 초대 메시지를 보고 그룹에 이제 조인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콘텐츠를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또는 특정 기관뿐만 아니라 그 특정 그룹인 이 웨비나 그룹만 공유를 한다고 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공유된 콘텐츠를 그 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기능으로 기관의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고 협업하고 하는 내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크제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쉽게 컨텐츠를 공유하고 구성하고 이제 제작하는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쉽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다음 내용인 아크제스 허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과 같이 ArcGIS 엔터프라이즈는 플랫폼 사용자 누구나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플랫폼의 지도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용자들이 그 지도를 업무에 바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이제 업무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가상의 작업 공간 이제 그룹을 통해 그 어떤 주제에 대한 협업을 하고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이제 지역사회 협업을 위한 플랫폼인 ArcGIS 허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대통령부터 정부기관,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커뮤니티를, 저희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된 곳으로 만들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니셔티브라는 말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initiative는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목표, 계획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initiative를 통해 스마트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교통체증 감소, 뭐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약, 다 도시 안에서 이제 이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니시티브 기반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니시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다양한 부서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7개의 기관과 부서가 협력이 필요할 테고요. 각 기관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서로 공유하고 업무에 대한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는 다른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고, 적정형 주택을 마련하는데 또 다른 기관과 이제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는 또 다른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가진 파트너를 참여시켜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와 대학이 긴밀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NGO나 다른 비영리 단체의 힘을 모을 수도 있겠고요. 그 적정형 주택을 위해서는 뭐 시와 정부가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도시는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촉매기 역할을 하고 혁신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얼짤 사업에서 가능한 거고요. 얼짤 사업은 도시가 다양한 정부, 비정부 기관과 협력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더 넓은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얼짤 사업은 도시를 혁신과 협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한 예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제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특히 LA, 로스앤젤레스는 얼짤 서부를 활용해 도로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니셔티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얼짤 사업의 랜딩 페이지는 다양한 부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데이터를 병합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지도와 차트, 그래프의 정보를 표시해 LA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스스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오픈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 데이터를 시민들이 갖고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웹사이트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LA의 비전 제로 허브 페이지인데요. 이제 랭딩 페이지가 그 비전 제로를 소개를 하고 각 부서에서 이제 모은 데이터를 이런 다이내믹 차트로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사고 유형은 무엇인지 이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지도, 이제 사고가 어떤 도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오픈 데이터, 이제 안전에 대한 오픈 데이터, transportation 그리고 health에 대한 오픈 데이터 이렇게 제공을 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하는 부분을 이제 얼짤 서부에 템플릿을 사용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얼짤 서부로 가능한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짤 서부는 시각적인 랜딩 페이지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템플릿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템플릿에서는 배너를 고르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여러 가지 앱에 연결하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 한 줄의 코딩 없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얼자의 서브는 퍼즐과 같이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기술자가 없어도 데이터만 있으면, 그리고 플랫폼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이런 랜딩 페이지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얼자 서브로 이니셔티브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는 전국 일자리 종합 상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성한 이니셔티브 페이지와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까 앞서 저희 설명을 주셨던 이제 엔지니어 분께서 말씀드렸던 이니셔티브 페이지입니다. 이 이니셔티브 페이지 안에는 지금 다양한 이런 사이트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허브 안에 있는 이제 페이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흔히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처럼 각각의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전국 일자리 커뮤니티라는 사이트를 구성을 했고요. 이 사이트를 구성한 것을 가지고 이 이니셔티브 안에 이렇게 그 대시민용으로 이제 사이트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이트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우선 요거를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어떠한 일자리 현황이 어떻게 되고, 뭐 현재 상황은 어떻고, 분야별로는 지표가 어떻고, 이런 이제 공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결과물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페이지가 관리자가 이런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구성한 이 사이트를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제가 구성한 거 보여드리면 전국 일자리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나 이런 테마를 나누는 것도 이미 편집 모드에서 그 코딩 없이 이미 템플릿이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보시는 것처럼 헤더 설정이라든지 그런 테마 빌더, 레이아웃 빌더에서 만약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이미지를 추가하시고 구성해서 URL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좀 편집이나 이런 것들도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제 텍스트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설명도 들어가고 안에 제가 삽입한 이런 정규 평균 취업자 수나 실업자 수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에 구성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통계를 내어서 이런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어줍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 엑셀 파일 하나만으로 구성한 컨텐츠입니다. 보시면 뭐 특별할 게 없는 단순한 엑셀 테이블이죠. 그래서 각각 광역 시도별로 이런 일자리 관련된 이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콘텐츠, 이 엑셀 테이블 하나 가지고 지금 구성한 제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는 이런 통계를 이용한 이런 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지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 지도와 연결되어 새로운 이런 그 상황판도 구성을 했습니다. 쉽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구성한 그런 그 웹페이지와 연동도 시킬 수 있고요.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대시보드 for ArcGIS라는 제품 또는 웹앱 빌더 for ArcGIS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런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런 일자리와에 관련된 이런 그 상황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국 비교나 뭐 이런 콘텐츠를 만드실 때 뭐 새로운 개발이나 이런 필요 없이 기존의 이제 아크지스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되는 템플릿만으로 이런 그 상황판을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구성한 것을 기반으로
이 허브 페이지, 이 이니셔티브 페이지 안에서 모든 컨텐츠를 엮어줄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도하고 있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면 이런 이미지와 함께 페이지 연결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편하게 알림도 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다양한 아까 설문조사라든지 스토리맵이라든지 이런 오픈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아크세스 엔터프라이즈 환경 안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과도 연동이 쉽게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저희 이거 간단한 페이지 구성한 것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시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커뮤니티를 보고 이제 의견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퍼블릭 공공의 이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설문을 제가 만들어 봤고요. 설문을 한번 띄워보면 시민들이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쉽게 설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라든지 이름 이런 개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예시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설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서베이 1, 2, 3, 4 ArcGIS에서 템플릿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로 어려운 부분 없이 쉽게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고요. 이 시민의 의견을 한 가지 제가 예시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런 의견을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민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방금 여러 시민들이 이제 제가 예시로 한 건을 한 거긴 하지만 이런 설문의 결과를 나타낸 이런 화면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의 속성 정보를 가지고 또 통계를 낼 수 있겠죠. 제가 방금 아까 입력했던 건 테스트 회사의 근무 시간 외에 보상 없는 업무 활동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경우, 이런 면접에서 이런 불공정한 면접 행위가 이루어지면 좀 곤란하겠죠. 이런 그 데이터를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또 똑같이 아까 보셨던 이니셔티브 이 페이지에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새로운 페이지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일자리 종합 상황판에 쓰여졌던 아까 엑셀 테이블 데이터 보셨을 텐데요. 그런 데이터들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공유는 단순하게 새로 기존처럼 기존에 저희 공공에서 제공되는 그런 오픈 데이터의 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홈페이지에 각각 기관에서 연동도 잘 안 될 뿐더러 이제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아크GIS 허브에서 이게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오픈 데이터에 일자리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자리 상황 통계 자료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화면처럼 고용률이라든지 고용률을 제가 클릭하면 고용률에 따라 지금 보시는 화면의 지도에 정량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런 데이터들의 수치도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KML이나 쉐이프 파일 등의 그 다양한 유형의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런 의견 수렴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관리자가 결과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 결과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분석 기능을 통해서 패턴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고요. 속성 값에 대한 통계 자료로
네, 수집한 속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통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3명이 대답했고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불공정 그 사건이 발생한 날짜라든지 이런 그 설문에서 받은 내용을 그 분석을 해서 좀 권리자가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줬던 이렇게 데이터의 통합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이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협업, 그룹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런 그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여러 그룹에서 이 이니셔티브 페이지 안에 그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 혹은 공개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그룹을 추가해서 이 해당 그룹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이제 해당 이니셔티브에서 쓸 수 있도록 관리자가 그룹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아까 보셨던 화면처럼 이니셔티브 페이지에서 오픈 데이터를 찾고 이런 그 통계를 볼 수 있고 이런 모든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크제이스 허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간단히 다시 내용을 리뷰하자면 얼짜 서부는 정부, 비정부 기구, 그 지역사회 노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고요. 그래서 그 통합한 플랫폼 안에서 그 데이터 공유, 분석, 그리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공유까지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 시민들이 지도와 앱을 통해 정책, 기대 효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하고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걸 시각화함으로써 그냥 데이터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시각화함으로써 이제 시와 그리고 시민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니셔티브 관련 설문조사나 커뮤니티 행사 모임을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이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이제 채팅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이제 기술은 스토리맵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할 때 이제 그냥 스태틱한 보고서, 문서 보고서를 보내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인터랙티브하고 미디어 콘텐츠가 들어간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훨씬 더 이제 관심을 끌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스토리맵으로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맵은 무엇인가 했을 때 스토리맵은 인터랙티브한 지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결합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앱입니다. 이제 얼짜이스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앱입니다. 이제 현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스토리맵을 활용해 어떤 이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거나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기관들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팀원 소개, 이벤트 홍보 등 매우 다양하게 스토리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토리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상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뭐 국방부터 정부까지 그리고 시민 단체들도 다 스토리맵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따라서 스토리맵은 사용자가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토리맵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템의 목록을 소개해야 한다면 스토리맵의 플레이리스트 템플릿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지도를 전과 후를 비교해야 한다면 스와이프 템플릿을 사용하고 하나의 지도를 시각적으로 멋지게 보여주고 싶다면 이제 베이직 템플릿을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스토리맵에는 11개의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고요. 매년 이제 플랫폼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양한
템플릿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맵은 반응형 웹앱으로 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고요. 한 번만 제작하면은 그 같은 링크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맵은 이제 빌더 기능이 있는데요. 빌더 기능을 통해 코딩을 몰라도 이제 멋진 스토리맵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좀 이어지는 팀인데요. 이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앱이나 필요한 정보를 만들 수 있게 이제 제공하는 게 ArcGI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데모를 통해 한 3가지의 스토리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제작하는 방법부터 다양한 스토리맵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데모는 그 스토리맵에 대한 그 종류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처음에 스토리맵을 만들 때 어떤 템플릿을 사용해서 스토리맵을 만들 것인가 하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스토리맵 페이지, 스토리맵 캐스케이드, 그 외에 여러 가지 템플릿이 제공되는데요. 이런 템플릿 중에 어떤 템플릿을 이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여러 가지 먼저 종류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유네스코 헤리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시는 화면처럼 이미지와 이제 그 문화유적지가 어딘지 위치와 지도와 함께 텍스트와 함께 이렇게 좀 모두에게 공개가 좀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저희 그 2016 대한민국 가을 관광지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거는 역사 문화 쪽이면 이번에는 관광 쪽입니다. 분야 상관없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스토리맵 템플릿은 캐스케이드 스토리맵인데요. 이 스토리맵 안에서 추가적인 이런 숏리스트 스토리맵이라는 추가적인 스토리맵 템플릿을 스토리맵 안에 새로운 스토리맵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더 다른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맵은 스토리맵 저널입니다. 저널은 기본적으로 저희 앞에서 봤던 이미지가 강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뭔가 문구가 내용이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보통 쓰입니다. 이 스토리맵은 한눈에 보는 국내 태풍 피해 사례이고요. 시간에 저희가 이때까지 2002년 태풍 루사부터 태풍 매미, 태풍 올가, 제니스 쭉쭉쭉 나아가서 골라벤까지 지금 태풍이 이때까지 어떤 태풍이 일어났고 피해 규모가 얼마이고 태풍에 대한 이제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근에 생성한 스토리맵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저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한, 저희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한 미국의 관점에서 본 스토리맵입니다. 이 스토리맵은 캐스케이드 스토리맵인데요. 지금 단순하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함께 엮어진 스토리맵입니다. 그래서 50년에 그 발생한 한국 전쟁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보시는 이런 배경 지도는 아크지스 프로나 아크맵에서 제작해서 이미지로 내보낸 것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지만 있고 텍스트와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구성하는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컨텐츠들을 구성하는 지금 편집 창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텍스트를 손쉽게 수정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만약에 제가 이 사이에 어떤 특정한 뭐 새로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미디어, 제목, 뭐 몰입형 이렇게 있는데 이런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미디어는 이제 단순하게
사용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추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플리커를 통해서 이미지가 없다면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한 그런 이미지들도 이 플리커나 구글 플러스나 언플래시에서 이렇게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이미지가 중요한 컨텐츠들을 만드실 때 이런 유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맵은 저희 storyMap.arcgis.com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메인 페이지에 있는 저희 지금 남한과 북한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스토리맵을 한 번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제 쉽게 GIS를 접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마지막 데모의 스토리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데모를 봤는데요. 이제 다시 리뷰를 한다면 스토리맵은 지도, 멀티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힘을 활용해 스토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11개로 구성된 템플릿을 선택해 제작하면 되고, 그리고 스토리맵을 또 다른 스토리맵 안에 또는 이제 웹사이트 안에 삽입해 이제 시민들과 그리고 유저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4달에 걸쳐 진행했던 4차 산업혁명과 GIS 웨비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부족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통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챗박스를 이용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은 없는데 한 15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질문 다시 생기신다면 저기 마케팅본부 sri@srkr.com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웨비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문항에 답변해 주신 분들께 웨비나 발표 자료와 요약 자료를 메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 SEO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